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공유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맹지 법정지상권과 함께 경매의 블루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지분 경매가 경매의 블루칩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경매 물건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크다는 말입니다. 자, 필자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의 블루칩이라고 하는 맹지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하여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지분 경매와 일반 경매와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방식은 거의 동일하지만은 경락자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 경매는 최고가 입찰자가 경락자가 되지만은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최고가 입찰자가 있을지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입찰자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은 최고가 입찰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그 신분이 변합니다. 즉 1등에서 2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어떤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소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지분 경매도 법원에 따라서는 그 기회를 한 번만 주는 것도 있으니 공유지분 물건이라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살펴서 응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유지분 경매의 장단점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분 경매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경매와 달리 공유지분 경매는 여러 차례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현금하는 기간이 일반 경매에 비하여 다소 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 물건은 공유지분 그 자체로도 매각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하여 합의가 안 되면 형식적 경매로 진행을 하여 현금화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에 따라서는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토지의 지분은 경락잔금대출을 해주지만은 주택의 경우는 잔금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의 정책이나 방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미리 잔금 납입 대책을 세우고 공유지분 경매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 공유지분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공유지분 경매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공유자 우선 신고 제도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에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필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공유지분과 관련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처럼 풀어서 할 거니까 방송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공유지분 후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은 집행관은 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고 난 후 입찰 봉투와 입찰서 등을 교부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표소에서 내용을 기재한 후 집행관에게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가면은 집행관이 신분을 확인한 후 도장을 날인한 후 입찰 봉투에 함께 붙어 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입찰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찰 봉투를 입찰자 본인이 입찰함에 넣게 합니다. 이 입찰함에는 그날 경매가 진행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함께 입찰함에 넣음으로 어떤 사건에 몇 명이 응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법원에 따라서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50분으로 정해둡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갈 때는 반드시 입찰 시간을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사건 번호로 입찰 봉투를 정리하고 즉시 개찰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입찰 마감이
시간이 되면은 집행관은 입찰이 마감되었음을 고지하고 입찰 봉투를 사건 번호대로 분리하여 즉시 개찰을 개시합니다. 만약 그 사건이 2019 타경 5678호였다면 집행관은 2019 타경 5678호는 의정부시 금호동 235번지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가 2억 8,500만 원의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입찰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위와는 달리 공의지분 경매는 2019 타경 5678호는 의정부시 금호동 235번지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가 2억 8,500만 원의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공의자 우선 매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결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종결합니다. 만약 이때 공의자가 있어서 공의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면은 집행관은 공의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에게 즉석에서 입찰 용지를 교부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같은 금액, 즉 2억 8,500만 원을 기재하게 하고 보증금을 확인한 다음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인을 최고가 입찰자로 하고 입찰에서 최고가를 기재한 사람, 즉 홍길동은 가격은 동일하지만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하라고, 만약 최고가 입찰자인 홍길동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교부해 줍니다. 자, 이제 공의자는 언제나 공의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공의자는 공의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는 공의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매각 기일 전에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매각 기일 전에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은 매각 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이 될 예정이었던 물건이었지만 법사 가격, 즉 그때의 최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집행관은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사건은 불능으로 처리하지만은 공의자가 있는 물건은 반드시 공의자 우선 매수하실 분 계십니까? 하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불능으로 종결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 매각 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음에도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따라서는 차후 기일부터는 공의자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강의를 하면서 항상 두 번째의 경우와 같이 응찰을 하라고 권합니다. 매각 기일까지 우선 매수 신고를 하지 말고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경매 법원에 갔다가 아무도 응찰하지 않으면 뒤돌아오고 다음 경매 기일에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경매 법원에 가라고 합니다. 만약 그때도 아무도 응찰하지 않으면 뒤돌아 나오고 누가 응찰하면 집행관이 당해 사건의 입찰을 종결하기 전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라고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와 같이 매각 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다가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 경매 법원에 따라 차의 기일부터는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별 매각 조건을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물건 비고란에 공의자 우선 매수 제한 조건이 있음 하고 우선 매수 신청을 할 공의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며 매수 신청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의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법원 경매 정보의 물건 비고란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공유지분 경매와 관련한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갑을 병정이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도로만 갑을 병정이 각각 4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정소유 토지와 정소유 도로 지분 4분의 1이 경매에 나온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갑을 병이 공의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만 공의자인 갑을 병은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경우는 1, 2는 갑의 단독 소유이고 3은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의 소유 1, 2와 3의 갑의 지분이 경매에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 이 경매 물건이 일괄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3의 물건만 공의자인 을은 공의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매각으로 진행이 된다면 3의 물건에 대하여 공의자인 을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공유지분 경매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유지분 경매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지분 경매의 형태에는 일반적인 공유지분과 형식적 경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형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